네, 염수원에서 빨리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코스닥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1.4% 정도 네. 마이너스 나고 있는 카카오가 것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가 현재 그 마이너스 8% 지금 8%. 예. 아, 금요일 날 8% 올랐어요. 네, 금요일 날 사실은. 오른 걸 그대로 반납했고 이 카카오 계열사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카카오뱅크도 아이고. 마이너스 8, 카카오페이까지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서 계열사 모두 다 좀 주가 흐름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좀 상태로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현재 3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1.37%. 그래서 2182로 좀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1.98% 좀 하락을 해서 66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뭐 하락 출발했다라고 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일단 상승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신한지주가 한 1%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 SDS, DB손해보험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좀 화제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뭐 오르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전비전이 한 6% 가까이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도전 비전 왜? 도전비전도 이제 클라우드 아. 저기 춘천에 클라우드 센터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쪽으로 옮긴다. 아니 옮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음. 업체들, 데이터 센터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증설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네, 좀 네.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그쪽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존비전 같은 기업들이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에 아무튼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다 급락을 했고, 이제 빈살만 그 왕세자가 방한이 이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다 그랬으면 와야지 왜 안 오나? 네. 일본하고 뭐 태국은 간다는데. 네. 우리나라만 안 와요? 한국은 네. 안 온다. 왜? 뭐 미사일 무서워서? 쫄보야? 형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아, 참 무서운 분이지. 쫄보라죠. 아니, 미사일 때문에 안 와? 아니 뭐 그건 아니겠지. 그쪽 입장에서는 또 무서울 수도 있죠. 미사일 처음 보는데 맨날 쏴대는데 요즘에. 아이고. 그래서 오늘 대형 건설사는 뭐 분위기들이 다 좋지는 않고요. 또 유가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조선업종, 정유업종도 일단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하락인데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시총 1, 2, 3등은 덜 빠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1% 안쪽이고 삼성전자 좀 보합권이라서 일단 시총 1, 2, 3등은 괜찮은데 참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좀 귀해 보이긴 해. 네. 휩쓸릴 때는 그래도 버텨주니. 요즘에는 거의 안 오. 빠지더라고요. 아, 최근 들어서 제일 잘 버텼지. 네, 잘 LG 엔소라고. 네. 그지? 거의 보합이네요.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한 1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은 버티는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오늘도 아무튼 카카오 또 네이버도 한 3% 이렇게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 정도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셀리버리라든가 시젠 같은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좀 선전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거의 헬스케어가 좀 버텼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도 지금 바이오 조금 버티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기업도 좀 버텨지고,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 원익 IPS가 0.5% 올랐고, 그래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7%고, 기사를 보니까 라이온하트 내년 3월에 다시 상장한다며요. 네. 다시. 그러니까 상장하는 거를 완전 철회는 아니더라고요. 이 상장을 안 하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상장을 약속한 투자자들한테 뭐 배상 책임이 있는 말이죠. 풋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대주주 중심으로 라이온하트 최대 주주한테 네. 돈을 이제, 그러니까 지분을 사줘야죠. 네. 근데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최대 1조 원이 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만약에. 근데 이제 합의를 어떻게 이렇게 적은 돈은 감탄사가 이렇게 너무 최대 1조 원인데, 이제 물론 합의를 하면 예. 상장을 이제 안 하는 대신 합의해서 상장을 안 하게 되면 그게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규모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이제 카카오 게임즈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기사로는 내년 3월 재추진한다
이런 좀 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상장? 네, 상장을. 라이온하트를 네. 지금 뭐 그래봐야 뭐 5달 남은 건데 이 카카오 영 악재들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가장 카카오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인데 지금도 계속 그런 이슈 남아 있고 또 이런 사고까지 터지니까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이제 게임주들이 좀 좋지가 않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빠지면서 위메이드 뭐 지수는 뭐 데브 시스템즈. 1.2%니까 뭐 신문에서 막 하더라니 블랙 먼데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시총 1, 2, 3등이 안 빠져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는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수는 1.2니까 미국 시장 미국 다우지수보다도 덜 빠졌죠. 덜 빠지고 있는 덜 빠지고. 상황이고. 미국보다는 확실히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그리고 오늘 현재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372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거의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요. 오늘도 한 네. 190억 정도. 다른 업종은 다 파는데 전기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파는데 그 주로 인터넷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카오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하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좀 그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히토류 관련주가 좀 이제 오늘 또 올라가는 건 아마 이제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대만을 뭐 통일하겠다. 이런 좀 강경 발언을 좀 사실 했잖아요. 그래서 미중 또 갈등 우려가 부각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또 그 이제 카카오 그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 주가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토스 관련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클라우드라든가 보안주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주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살 좀 회복되네요. 응? 그래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양봉이 생기는 그렇죠. 것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나잖아. 예, LG엔솔도 좀 플러스가 있고요. 살살. 환율은 1,440원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에서 가장 안 좋은 이제 섹터로는 제일 안 좋은 게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 좀 그러니까. 급격하게 좀 폭락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것도 없어요. 네옴 때문에. 초기에 좀 올랐었어요. 초기에 올랐다가 다 예, 빠졌는데 다시 다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기대는 했는데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전화 좀 넣어. 어디 UAE예요? 전화. 네옴 요 마제스티. 네? 많이 빠졌다 이거죠? 예. 전화 좀 넣어서 우리가 뭐 인터뷰하자고 징징 안 거린다고 그냥 왔다 가시라 그래. 잠깐 들렀다 가시라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 드시고 가라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 소고기잖아요, 뭐. 햄버거 소고기인가? 네. 아, 그렇구나. 지난 금요일에 쏘셨잖아요. 내가 쐈나? 바스버거. 바스버거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바스버거. 너무 맛있더만. 네,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 길 건너 율촌 빌딩 지하 네. 1층에 바스버거. 그 지하에 율촌 사우나도 있어요. 아니 사우나 광고를 갑자기 왜? 또 아니야? 들을지. 다 같이 사우나에서 미팅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 바스버거 진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직. 한 번이 아니죠. 한 40분 정도 더 남은 두 거죠? 번 더 남으니 두 번. 두 번이요? 응. 40명 한 번 해요. 아니. 20두 번. 뭐 언제까지 하나? 당첨된 분들도. 아, 주말에 부산 가는데 부산에서 한번 할까? 부산에서 바스버거. 그것도 방법이네요. 부산. 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의 대부분 섹터는 그냥 빠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유가라든가 유가 관련주하고요.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아까 네옴시티 이 세 개 섹터가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게임들도 많이 빠지네요. 예, 게임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이 이쪽 한쪽으로 묶여 있잖아요. 섹터가 서비스 업종인데 그래서 여기 뭐 카카오 매도 나오면서 같이 좀 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TF나 펀드 같은 데서 이렇게 그쪽 섹터 빼면 또 다 같이 또 빠질 네, 수도 빠지죠.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 이게 올라갈 때는 ETF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빠질 때는 또 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제 바이오만 좀 안 좋은 거죠? 다른 바이오는 좀 괜찮지 않아요? 바이오도 이제 바이오 나름인데 나름이죠, 나름. 바이오 대장주가 지금 신라젠이요. 신라젠만 그냥 독야청청이네. 아, 지금요? 이틀 상한가에 오늘도 14%다. 신라젠이 네. 14%요? 네. 그러네. 거래 이틀 정지 전 가격을 이제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 시총이 1조 6천억. 1조 7천억. 시총이 신라젠 샀어야 되나? 상패 직전까지 갔었는데. 와. 진짜 아니, 주식 참 몰라. 아니 뭐가 있어요? 이 회사에? 일단 그게 좀 커요. 수급 이슈가 좀 있어요. 공매도 환매가 좀 들어와요. 이제 그동안 갚을 수가 없었잖아요.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일단 공매도 친 사람들은 갚아야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매수 수요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거래 정지 전 가격까지 왔다고요?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네, 이제 12,000원인데 12,100원에 이제 네. 그죠. 거래 정지. 16,000원이니까. 그리고 거래 정지 잘 된 거네. 그동안 다른 거 다 빠졌는데. 그분들도 마음고생한 게 있잖아요. 아니, 결과론적으로. 네. 신라젠도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네. 자,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뭐 오늘은 카카오 관련주들이 이제 제일 조금 하락도 좀 심하고 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좀 괜찮아요. 네이버. 네이버는 좀 오늘은 덜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빠졌을 게 미국에서 이제 IT 기업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네이버는 좀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카카오는 마이너스 9%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도 리포트랑 일정 한번 네. 체크해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카카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보고서 쓰긴 썼는데 일단 그 다울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일단 그 비상대책위원회 꾸리고 지금 원인 조사 중이라서 뭐 정확한 우리가 이제 피해 보상이 얼마나 올지는 지금 모르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유료 사용자로만 한정을 하면 사실 카톡은 무료 서비스라서 보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유료로만 한정을 하면 영업이익 120억 정도 손해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5. 예. 그 정도 지금 왜냐면 이게 그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주말이다 보니까 또 네. 영향이 좀 덜 있었던 것 같아요. 평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한 7% 아니, 정도. 불나가지고 주식 빠진 거는 안 해주지? 그건 진짜 진짜 피해는 이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금요일날 반등한다고 따라 샀다가 진짜. 정말. 근데 그 피해를 어디선까지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만. 조사는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네. 되는데 이제 일단 유료 사용자들은 피해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매우 직접적인 피해, 예, 가시적인 피해만 아마 계산하는 예, 거네요. 그 120억 정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때 또 KT도 보상 규모 합의하는데 그때 이제 아연 그 화재 사고 났을 때 한 4개월 걸렸대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카카오가 이게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사고 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구상권 예. 청구하겠지. 그래서 카카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적 영향이 아니라 이제 신뢰도의 문제라서 이게 또 법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뭐 약간 이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신뢰도의 문제가 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라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데 다만 이제 재무적인 문제에서는 큰 뭐 재무적인 뭐 리스크가 있다거나 그 아니, 근데 가능성은 이게 좀 만약 높지는 않다. 카카오가 아니었고 그냥 조그마한 업체였으면은 모든 화살이 SK CNC로 갔을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지? 서버 관리는 또 책임이 어.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다 보니까 카카오 정도 된 회사 그래 거기 하나에 몰빵을 그러니까 해놓고 있나. 그걸 몰빵을 하냐? 분산도 안 해놓고 이렇게 된 그리고 거지. 네이버는 또 크게 피해가 없었잖아요. 네.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좀 카카오가 비교가.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 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유료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보상은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 장비 업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좀 내용이고 물론 이제 나쁘다는 뭐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건설 기계 매수하려는 좀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의견 같은 거. 근데 지난 21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다만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도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대요. 그렇게 보면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국내 업체들 PER이 지금 6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없고 또 특히 북미라든가 일부 신흥 시장 뭐 인도 같은 데는 수요가 좋다 보니까 중국을 좀 이게 둔화되는 걸 상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마진이 제일 좋대요. 이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이.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중국의 지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네. 좀 플러스 나는 걸 확인할 때 그때 주가 움직이지 지금은 단지 기대감만 가지고 좀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건설 그 굴삭기 관련주가 좀 움직였던 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한번 움직였거든요. 아, 그거는 좀 네. 근데 이제 문의가 좀 많았나 봐요 애널리스트한테. 근데 이제 이 한영수 연구원님 생각은 중국이 돌기 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굴삭기에 MS가 어느 되나요?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런 게 중국이 뭐 전기차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출하는 판에 네. 굴삭기를 뭐 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한다? 그 맞나? 중국이 그러니까 원래는 두산인프라코가 옛날에 그러니까 두산인프라하고 그 고마스 일본에 그렇죠. 두 개가 꽉 히타치. 잡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되게 선두권에 있었어요. 제가 네. 그 2007년도 막 그때 기억을 하면 음. 그래서 굴삭기에서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중국의 샨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아마 1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매달 데이터가 나오는데 두산인프라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죠. 두산인프라코. 예.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님이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지용 부회장 승진설하고 지배구조 개편 추진 가능성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을 하나 이제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얼마 전에 준법이 그 삼성 준법이 10월 정기회의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최남곤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5% 갖고 있는데 생명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지분 8.5%를 넘겨야 되잖아요. 어딘가. 그쵸. 근데 만약에 그걸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자산가액의 이 자회사 가치가 50% 넘어가면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분을 30%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17%를 더 사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근데 물산이 17%면 400조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상 사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배 구조 전환은 좀 어렵고 그냥 지금 정도를 유지하는.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주사 전환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원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삼성물산이 지주사처럼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회사로 갈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으나 많이 그렇게 있었죠. 가려면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 네, 거니까 30%까지 그럴 정도의 자금력이 있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구조 유지되는 게 이제 그냥 유지는 할 것 같다. 아마 이 정도. 갈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현행법이랑 뭐 좀 충돌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아니, 괜찮나요? 그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이 보험업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삼성생명은 지분 일부를 이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지분 네, 네. 3% 이하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팔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8.5니까 네. 5.5를 팔아야 돼요. 5.5%. 그럼 엄청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그죠. 얘기네요. 5%만 해도 한 20조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구조로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근데 그렇게 거죠? 되는 순간 지주회사로 바꿔야 돼요. 음, 지주회사로 바꾸면 지분 17%를 더 사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60조를 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고. 60조를 물산이 구할 수가 없죠. 음, 사실상. 그래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이제 뭐 당대회는 22일까지 중국 열리니까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이제 모든 결론이 좀 토요일 정도에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에서 GDP하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제 발표가 있고 넷플릭스가 이제 장 끝나고 그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10월 19일 날은 이제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테슬라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죠. 램 리서치, ASML 여기서 아마 또 중국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수요일 날 좀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목요일은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은 한국의 이제 수출입 통계, 옵션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저 당대회 저게 그 좋은 뉴스보다는 계속 그 마찰적인 그 네, 좋지 않은 네, 뉴스를 맞습니다. 낼 가능성이 있죠. 계속 네.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 이런 거. 네. 그죠? 네네네. 하여튼 이번 주에도 보니까 쉽지 않겠다. 네, 이번 주 어? 당들 그러네요. 제로 코로나 좀 기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제로 코로나가 아니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풀어주는 유지, 거, 유지? 예, 유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유, 좋은 소식은 언제쯤 들릴까 좋은 기대하시면. 소식은 뭐 우리가 만들어야 돼. 네. 햄버거 소식 좀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일정까지 이번 주 일정까지 잘 체크해 주셨고요. 역시 뭐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카카오 얘기가 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카카오가 지금 현재 거의 8.6%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아마 계열사들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네, 거의 비슷한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